네, 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계속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후반에 또 중요한 이벤트들도 예정이 돼 있어서 오늘 장에서 이렇게 숨고르기 할 때 어떠한 포인트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 주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방향성이 사실상 지금까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것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느냐 혹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겪고 가느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런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늘려두시면 훨씬 더 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섹터들이 다양하게 다 같이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의 섹터가 올라갔을 때 나머지 섹터가 다소 약해지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만큼이나 이 시장 대응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오늘장 이렇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이제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잭슨홀 미팅 앞두고 네.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잭슨홀 연설에서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쵸.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서 나와서 정말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기조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 9월 달에 25bp인지 50bp인지가 계속적으로 중요해지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 50bp가 만약 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더 높잖아요. CME 그렇죠. 패드워치가 네, 25가 더 높죠. 7대3 정도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50bp를 베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파월 연준의장의 입과 그리고 FOMC 의사로 그리고 그 이후에 25bp가 정말 단행이 되고 내려갔을 때에는 네. 결국은 그 50bp에 대한 이 기대감에 구축했던 이런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매크로적인 큰 흐름 자체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크게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변동성이 컸던 거는 팔로알토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장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 실적이 결국은 호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정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수주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보안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AI 관련된 그랬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팔로알토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국내 시장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나와줬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코스닥 시장이 오랜만에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도 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좋았던 종목들도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는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추세는 아니다. 네, 추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예. 한 번, 두 번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추세를 형성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만큼이나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서
조금 더 트렌드하게 이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네, 이런 네.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어제 갑작스럽게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게 된다 하더라도 펜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네, 강하게 그렇죠.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 종목군들은 그날의 수급의 이동 이런 부분에 의해서 트레이딩 매매로서 접근을 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비만에서 잡았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라이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의 활성 성분인 이 티르제 파티드를 네. 당뇨병 전 단계인 비만하고 과체중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임상 실험을 했는데 이 위약 대비 이제 이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이 확률을 네. 대폭 낮추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당연히 비만 치료제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를 먹었으니까 빠지고. 살도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렇군요. 이 체중이 평균적으로 이 176주 후에 22.9%가 빠졌다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당 22kg씩 빠진다고요? 22kg는 아니고 네. 이제 자기 몸무게 22%. 22%? 예, 22%. 꽤나 빠지네요, 이 정도. 많이 빠진 거죠. 네, 많이 빠진. 말씀하신 것처럼 100kg면 네. 이제 20kg 정도 빠진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력적이네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비만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네. 체중만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치매라든지 네. 아니면 당뇨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랬죠. 그런 부분이 계속적인 이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그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도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움직임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었는데 네. 얼마 전에 펩트론이 사실 유성증제를 발표하게 되면서 그렇죠.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밀렸어요. 사실 내용이 증설했잖아요. 아무리 좋다 한다 하더라도 네. 주주 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부담이 사실 부담이 나올 네,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좋다라면 왜 굳이 주주 배정을 하는가? 제3자 배정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게 될 텐데 네. 그런 종목군들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사실 이 국내에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도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잖아요. 맥라자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얼마만큼이나 퍼포먼스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는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만하고 항암 쪽을 좀 계속 보긴 봐야겠군요. 자, 그러면 오늘 당연히 그럼 관심주가 페트롤은 일단 아닐 거고요. 그렇죠. 고민을 했었는데 페트로는 안 갖고 왔고 조금 다소 밋밋한 종목이 될 수는 있어요. 동아 ST를 가지고 왔는데 동아 ST를 누가 비만 치료제로 보겠는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기는 몇 하겠지만 있는데요. 예. 뭐 그래도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탄탄하기 때문에 동아 격으로 ST가 많은 상승을 가져가기보단 탄탄한 상승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회사의 이 뉴로보 파마스티컬스에서 글로벌 임상 1상에 대해서 환자 모집을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비만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잘 순항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관측에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전문의약품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메시 치료제에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메시와 사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하나는 ADC 플랫폼 관련돼서도 지금 지분 투자를 인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핫한 부분에 동아 ST가 다 갖고 있어서 저희가 동아 ST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아ST는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상승세를 쭉 타고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네요. 네.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8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사실 그 이전에 3월 달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때부터 사실 조금 아쉽게도 거의 한 30% 내외의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그 전고점을 뚫고 10만 원 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비만 치료제 쪽에서 동아ST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다소 두 번째 키워드는 네. 오늘 왜?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도 거의 다 차익이 나와서 사실 왜라는 생각 저도 들긴 하는데 어떠한 포인트로 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28일. 예,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차익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차익을 다시 한 번 더 소화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어서도 반도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껴놓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사실 나왔던 뉴스였는데 SK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HBM 관련된 부분은 이 주요 트렌드로 계속될 것이다. M7 관련돼서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이 HBM에 대한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그랬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새롭지는 않아요.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뭐 알고 있기는 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하반기 때 더욱더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실적이 보다 다른 종목 대비 빨리 올라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HBM이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움직임이 하반기 때 더욱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아니면 실적에서도 오버퍼폼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스페타시스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가 회복세 나왔죠.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반도체 생각을 하고 실적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라면 빼놓지 않게 이제 이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실상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군들로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에서는 보다 더 대표적이고 보다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들도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군들을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충분히 더욱더 뽑아놓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오버퍼폼하는 이제 수익률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수페타시스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그럼 장비 쪽에서 하나 갖고 오신 건가요? 네, 오늘은 가져온 종목은 PSK 홀딩스 갖고 왔습니다.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흐름이 좀 괜찮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5%나 아주 큰 강세를 보여주면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53,900원이네요. 어느 정도로 위를 볼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7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네네. 실적에서 얼마만큼이나 보다 더 하반기 때 이 가시성이 나오는지 뭐 수주가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더 가져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주 연속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이라든지 AI 쪽과 관련된 장비 이제 종목들을 갖고 와주고 계시는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마지막 관심주도 사실 반도체 sek터 내부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갖고 왔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삼화전기인데 SSD 이쪽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100% 반도체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SSD도 계속적으로 호황에 대한 그리고 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이 탄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은 삼화전기 관련돼서도 실적에 대한
이 하반기 때 더욱더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랠리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SSD 관련돼서 S캡이라는 부품 자체가 네. 이제 더욱더 많은 부분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제품이 더 고마진 상품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묻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9만 원까지의 상승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6월 달에 지나게 되면서 주가의 조정폭이 상당히 컸어요. 두 가지의 원인이었었는데 네. 첫 번째는 고객 벤더사에서 삼화전기가 탈락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 그렇군요. 두 번째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거 진짜 계속 잘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의 포인트였었는데 네. 이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 말끔하게 이제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가 실적에 있어서도 2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삼화전기가 계속적으로 이 제시를 해왔던 목표치가 온기 기준으로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네. 삼화전기 바닥에서부터 역시나 많이 올라온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가져가 볼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화전기는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이제 8.7%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어제 흐름이었었는데요.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일단 목표가는 62,5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SSD에만 들어가는 S캡 이외에도 전장용으로도 사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는 액침 냉각 관련돼서도 그렇게 일부 얘기했군요. 이제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스토리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정고점에 대한 트라이도 일단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고점이 9만 원 가깝게 장중에 올라갔었던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모닝 간신주 세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아 ST,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또 당뇨병 임상에 대한 그런 재료들 그리고 전문 의약품 쪽에서의 이런 성장성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85,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HBM 쪽이 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실적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PSK홀딩스고요. 1차 7만 원이고요. 실적의 가시성이 나왔을 때 그 이유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SSD와 관련해서 삼화전기가 되겠습니다. 호실적이 좀 전망되고 있고 이 고부가 가치와 관련된 제품을 매력 포인트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날렸고 전장과 액침 냉각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역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1차로 6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